9월과 이제 10월 A매치 기간 때는 깜짝 발탁들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선수들한테 기회가 아예 안 주어졌죠. 그렇죠. 양민혁도 뭐 안 나오고 예. 당연히. 이번에는 조금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대 팀도 좀 어쨌건 간에 우리 조에서는 가장 시드가 낮은 팀들인데다가 우리가 어쨌건 지난 10월 A매치에서는 2승을 다 거두면서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렇죠. 네.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번 달 쿠웨이트 팔레스타인과 차례로 이제 북중미 월드컵 예선 치르는데, 자, 일단 쿠웨이트는 14일 목요일 밤 11시고요. 그리고 이제 19일 밤 11시에는 팔레스타인, 요거 이제 요르단 암만에서 이제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요거 좀 어떻게 소집 일정이나 과정이 좀 어떻게 됩니까? 그 K리거들은 여기서 갈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요르단 정말 원정 경기 했던 것처럼 이제 그 해파 선수들은 뭐 그쪽에서 현지로 직접 올 것이고, 우리 선수들은 국내에서 모여서 하룻밤 정도 지내고 아마 나갈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선수단의 대표 변화가 좀 많이 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 좀 선수들끼리 좀 어떤 팀을 만들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해외파들 같은 경우는 각자 이제 경기 끝나고 이동을 하죠. 그래서 뭐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도 원래 홀슈타인킬에서 뛰었을 때는 한국 오기 너무 힘들다. 너무 고생이다. 가기가. 그것도 마인츠를 이적한 이유 중에는 그것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프랑크푸르트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공항이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까지 그냥 직항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건 뭐 해외파들은 각자, 그리고 K리거들은 모여서 소집해서 이동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소집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국가대표 명단, 이 소집 명단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이제 별표친 저 선수들은 이번에 새롭게 발탁이 됐거나 아니면 깜짝 발탁, 조금 예전에 발탁됐다 이제 오랜만에 이제 들어온 선수고, 일단 아까 전에 이제 요 명단 발표 관련하고 입중계 하신 것 같은데, 충원이 형이 요거 소집 명단 발표 총평을 좀 간단하게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포함이 됐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선발된 선수는 거의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 이렇게 젊은 선수를 특히 많이 합류시킨 걸 보면, 그동안에 이제 대표팀에는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최대한의 인원을 한번 뽑아놔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선수를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뽑아놓고 그 선수를 확인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뭐 이번에 제가 알기로 MLS에 뛰는 선수들도 직접 확인하러 갔었고, 코치진이 가서 확인도 하고, 또 어떤 플레이를 펀치진도 보고, 왜냐면 이제 시즌이 끝나기 때문에 그 선수를 확인하려면 직접 가는 수밖에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다녀오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풀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 중에 어떤 가능성 가지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이 측면 자원들, 새롭게 지금 뭐 뽑힌 선수들 측면 자원들이 좀 있잖아요. 측면 자원들에 대한 그 좀 이런 끊임없는 테스트라고 할까요? 끊임없는 테스트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좀 그렇게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 지금 홍명보 감독이 해외에 갔다 온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이영준 선수 많이 이제 보러 간다, 스위스 그라스호퍼. 근데 이번에 이영준 선수는 뽑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홍명보 감독도 얘기를 했죠. 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대표팀의 중요한 자원이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지켜보고 그렇게 뽑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은 이제 당장은 좀 이르고 나중에 추후에 이제 대표팀의 큰 힘이 될 선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좀 약간 보면 다르게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영준 선수 어쨌든 시즌 중이잖아요. 시즌 중이니까 또 새로 이적해서 팀에 내려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좀 나이도 어린 선수기 때문에 좀 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공격진에 이제 뭐 조균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고 했지만 오영규 선수 있고, 그다음에 오세훈 선수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주민규 선수도 있기 때문에 뭐 요 정도의 공격진들은 최전방의 공격진이라면 요 정도로는 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본인 말씀대로 더 잘한다면 주민규 선수나 오영규 선수, 오세훈 선수 중에 뭐 변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또 조윤호 선수도 부상해서 돌아온다면 또 이제 변화가 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뭐 그 정도의 판단으로 생각하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아니, 그리고 손흥민 선수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 손흥민 선수가 일단 발탁은 됐습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은 그래도 선수 일단 보호가 우선이다, 이런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그 토트넘에서 이제 경기 치르는 것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직 2경기가 더 남아 있다라고 얘기도 했고, 예. 손흥민 선수가 어쨌건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제 경기에 오늘 새벽 경기였죠. 예, 그 55분 경에 뺀 이유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그 원래 그렇게 뛰게 할 계획이었다라고, 예, 물론 뭐 그걸 얘기를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네. 어쨌건 간에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정상 컨디션까지는 아니라고 지금 구단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다는 소리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 A매치 때처럼 뭐 대체 발탁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부분이고요. 예, 그 일단 부분은 대체 발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일단 2경기 좀 더 지켜본다는 홍명보 감독의 발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이번 명단 발표에 있어서 기본적 느낌의 이제 골격은 좀 유지하면서 미래 자원들과 함께 동행하기로 했다. 네. 이러면서 이제 26명을 뽑게 된 배경을 또 밝혔는데, 네. 그러나 여전히 조금 홍명보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약간 이제 걱정 사항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번에 거의 그러니까 뭐 새로 발탁된 선수나 마찬가지인 6명의 선수를 보면은 이제 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 이 우려점에 대한 부분을 좀 해소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좀 들어가 있던데, 네. 일단은 자, 팔레스타인 쿠웨이트전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을 상대로 좀 밀집 수비하고 내려앉는 수비를 할 것 같은데, 과연 이 밀집 수비를 어떻게 뚫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 이제 홍명보 감독이 그 이현주를 뽑은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그 어떤 선수는 공간이 있어야 경기력이 좋아지는 반면 이현주는 공간이 필요 없는 선수다. 상대가 낮은 위치에서 수비할 거라 보는데 이현주가 적합하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밀집 상황에서 플레이하는 걸 보면 그 부분에서 아주 좋은 선수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이현주 선수 같은 경우는 바이에른 뮌헨 유스죠. 예. 그리고 현재 하노버, 그러니까 2부 리그 독일 2부 리그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 하노버에서 현재는 오른쪽 윙으로 뛰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선수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가 주 포지션이고 중앙 미드필더까지도 소화를 하던 선수였거든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이현주 선수를 뽑은 이유는 그나마 왼쪽에는 조금 창의적인 선수들이 있어요. 뭐 일단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 주전이고요. 그 밑에 이제 배준호 선수 있고 엄지성 선수 있고 그쪽은 조금 있는데 오른쪽은 이강인 제외하고는 조금은 그렇게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 그걸 좀 창의력 있게 풀어낼 수 있는 선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현주 선수를 그 이강인 선수의 이제 백업 역할을 맡겨보려고 뽑아본 게 아닌가. 물론 그러니까 뭐 이강인 선수가 거의 뭐 이게 경기 상황이 우리가 만약에 뭐 일찌감치 막 3대0 이렇게 앞서 나가면 이강인 빼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강인은 90분 풀타임 뛸 걸로 보이긴 하지만은 예, 뭐 상황에 따라서 교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강인 선수가 고정이니까요. 어쨌건 근데 이현주 선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드리블 능력도 좋고 발재간도 괜찮고 센스도 좋고 그런 유형의 선수여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뭐 밀집 수비를 파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현주 선수를 조금 이번에 넣은 것 아니냐. 그 고민을 좀 한 것 같다 이런 얘기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민인데 지금 바로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7월 부임하고 나서 여러 풀백 소집해가지고 막 기회 줬지만 일단은 뭐 선영우 선수에게 확실히 믿음을 주는 것 같고 좌풀백, 수비형 미드필더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러 선수들을 좀 대거 다시 소집하기로 했는데 요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그동안 지금 이제 뭐 세대 교체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풀백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고민인데 어쨌든 지금 뭐 이명재 선수도 있고 설영호 선수도 있고 뭐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그 선수들만 갖고 경기를 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젊은 선수들에게도 좀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전에도 우리 새로 선수들 좀 선발을 해서 좀 기회를 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훈련 때 뭐 완벽하게 안 되고 이래서 좀 경기에 나서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 측면들을 새로 뽑은 것들은 특히 이태석 선수 같은 경우는 나이도 좀 어리고 뭐 또 이제 이적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인버티드로 이렇게 좀 그런 공격적인 능력이 되게 뛰어난 선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도 한번 기회를 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고민인 것 같아요. 물론 경기에 나간다 안 나간다는 뭐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니까 그건 이제 감독이 선택할 문제니까 그렇지만 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기혁 선수도 마찬가지. 이기혁 선수는 또 다양한 포지션에 뜰 수 있는 선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포지션에 또 우리가 뭐 주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혹은 또 백업으로도 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선수를 선발해서 좀 이번에는 뭐 테스트해볼 선수들이 되게 많지 않을까. 물론 경기에 나간다는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 못하겠어요. 말씀 못하겠지만 최소한 이 두 경기에
젊은 선수들에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뭐는 생각을 해본다. 네. 결국 이번 명단 발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왼쪽 풀백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때문에 원두재 선수를 직접 만나고 왔고 거기에 대해 이제 홍명보 감독이 원두재 선수를 뽑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대표팀에서 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지만은 이제 이적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팀 적응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뽑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김봉수 선수를 뽑은 거죠. 네. 김봉수 선수는 현재 뭐 김천이 그러니까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러니까 뭐 커팅이라던가 수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왼쪽 풀백에서 뛸 수 있는 선수 이태석 선수랑 이제 이기혁 선수 두 명을 뽑은 거거든요. 물론 뭐 이기혁 선수는 센터백도 서고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서지만은 어쨌건 그 왼쪽 풀백이 이명재 선수는 이제 확고한 대표팀 레귤러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홍명보 감독 밑에서만큼은 특히나 근데 이제 이명재 선수가 만약에 부상을 당하거나 또 이명재 선수도 어린 나이가 아니거든요.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왼쪽 풀백 자리를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최우진 선수를 깜짝 발탁하기도 했었고 하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제 홍명보 감독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와 그 좌풀백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번에도 이제 좀 새로운 선수들 깜짝 발탁을 통해서 좀 실험을 좀 보겠다, 지켜보겠다 이런 구상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현재 대표팀 주전 골키퍼는 조현우 선수 뭐 든든합니다만 지금 김승규 선수가 또다시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이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번에 진짜 조현우 선수를 있는 두 번째 골키퍼로 좀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골키퍼를 좀 이번에 두 명을 선발했죠.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이제 이름을 올렸잖아요. 예. 뭐 김경민 선수야 뭐 광주에서 정말 온몸을 던져서 뛰는 선수이기도 하고 또 이창원 선수도 어쨌든 대전에서도 거의 든든한 수문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김준홍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전북에서 이미 대표팀에 계속 선발이 되어 왔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이터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선수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뭐 경기에 나서지는 않지만 훈련 때 어떤 그런 확인들을 좀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말 그대로 좀 경험이 좀 많은 선수들 중에 나이가 좀 있는 선수들 중에 김경민 선수, 이창근 선수도 뭐 분명히 선발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한번 해보는 게 아닐까. 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기에 출전한다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일단 뭐 당연히 조현우인데 근데 어쨌든 뭐 조현우 선수가 다 나선다고 하더라도 김경민과 이창민은 분명히 리그에서 어떤 모습 중요한 상황에서도 확실히 그 수비가 불안한 상황에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불러봐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대표팀 우리가 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풀 안에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와서 확인을 좀 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확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골키퍼 같은 경우는 특수 포지션이기 때문에 사실 세컨 골키퍼도 나올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서드 키퍼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어린 선수를 뽑아요. 그런 관점에서 과거에는 송봉근 선수가 지속적으로 대표팀에 이름을 올렸던 거였고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김준홍 골키퍼가 최근에는 계속 뽑혔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김승규 골키퍼가 아예 이제 14인대 파열되면서 이제는 이렇게 되면 대표팀 커리어 자체를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거든요. 네, 나이가 그렇습니다. 있는 선수가 그것도 두 번이나 14인대 파열이 된 거기 때문에 김승규 선수한테 정말 애석한 일이지만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는 정말 세컨 골키퍼를 완전히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현우 선수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은 그때 믿고 내보낼 수 있는 선수를 뽑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김경민 선수랑 이제 이창근 선수를 맞습니다. 뽑아서 세컨 골키퍼 경쟁을 조금 시켜보겠다는 건 거죠. 그러고 이제 세컨 골키퍼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된다면은 그때는 다시 뭐 김준홍 골키퍼한테 기회가 온다거나 좀 어린 골키퍼가 한 명이 또 이제 세 번째 골키퍼로 뽑히는 그런 상황들이 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죠. 이제 서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유망주로 좀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이제 두 번째 골키퍼는 당연히 경험 있고 언제 자기가 선발로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번에 골키퍼 2명을 선발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최근 국가대표에서 조금 고민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여러 선수들을 이번에 깜짝 발탁하면서 그 고민을 좀 상쇄해 보겠다 이런 좀 의도가 있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26명의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11월 두 경기를 치를 혹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두 분. 뭐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입중계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주민규 선수가 지난 10월 A매치랑 9월 A매치 때도 사실 경기력은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네네. 9월에 오만전에 교체 투입돼가지고 골을 넣긴 했지만은 선발로 나섰을 때 경기력이 조금 안 좋았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이영준 선수라던가 아니면 뭐 정상빈 선수도 보고 왔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조금은 미래 자원들을 한번 뽑아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 거기다가 쿠웨이트와 팔레스타인 원정이면은 어쨌건 시드에서는 가장 낮은 시드니까 예,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좀 그 부분이 아쉽다라고. 이번에 이제 뭐 이용준이라든지 그런 선수 투입해서 조금 왜냐면 상대가 이제 조금은 약하니까 그런 게 좀 바라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죠. 예. 우리 시뽀대형님은요? 저는 뭐 양민혁 선수가 좀 아쉽기는 해요. 아, 양민혁. 네, 어쨌든 큰 무대에 나갈 선수인데 네. 양민혁 선수도 대표팀에서 한번 좀 뭐 그러니까 뭘 불렀다고는 하지만 그런 데이터가 있기는 하지만 이럴 때 한번 아까 말한 대로 이강인 선수가 혼자 이제 뭐 있지만 그 자리에 양민혁 선수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뭐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도 좀 아쉽고 정상민 선수 같은 경우는 MLS에서 뭐 여러 포지션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공격뿐만 아니라 무슨 저 뭐 사이드에 가서 뭐 수비도 하고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뭐 이런 거 같기 때문에 좀 그런데 어쨌든 양민혁 선수는 좀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양민혁 선수 선발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네, 양민혁 선수 보고 싶어하는 분들 좀 많았는데 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민혁 선수가 이번에 발탁되지 못한 부분. 뭐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워낙 K리그에서 핫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조금 그것도 황희찬 선수랑 어쨌건 엄지성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으니까 사실. 진짜 황희찬하고 엄지성하고 부상 복귀하면은 더 힘들거든요. 이선 안 그래도 빡빡해요, 이선. 예, 정우영 선수도 최근에 못 뽑혔다가 이번에 다시 차출된 거거든요. 우니온 베를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팀도 잘 나가고 있고. 예, 그러면 여기가 진짜 빡빡한 포지션이어가지고 예,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넘쳐나. 사실 그것 때문에 이현주 선수 뽑았을 때 좀 깜짝 놀라긴 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26명의 발탁이 됐기 때문에 또 좀 기대를 해보고 또 새로운 선수가 진짜 아까 시뽀대님 말씀처럼 나올지는 몰라.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나온다면 또 좋은 모습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두 번 9월과 이제 10월 A매치 기간 때는 깜짝 발탁들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선수들한테 기회가 아예 안 주어졌죠. 그렇죠. 거의. 양민혁도 뭐 안 나오고 당연히.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대 팀도 좀 어쨌건 간에 우리 조에서는 가장 시드가 낮은 팀들인데다가 우리가 어쨌건 지난 10월 A매치에서는 2승을 다 거두면서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만 한번 좀 기대해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